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학부연구생 전기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Unobtrusive Ambulatory EEG Using a Smartphone and Flexible Printed Electrodes Around the Ear로 CEGRID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중 EEG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 학기에 진행될 도전 프로젝트 학기제에서 제가 사용하게 될 장비들을 논문에 다루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네이처 저널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되었습니다. 임팩트 팩터는 4.997이고 멀티디스플리네이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75%로 Q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CEG RID, 즉 이어 EEG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EEG 장비는 많이 무겁고 휴대성이 제한되며 데이터 수집은 실험실 외부에서는 진행하기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CEGRID는 위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귀 뒤에 부착하여 가벼우며 휴대하기 쉽고 그리고 시험실 외부에서도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점은 노트북이나 컴퓨터와 같은 신호 획득 및 자극 제시를 위한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이는 현대 고성능 스마트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기는 유연한 스크린판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 불편함을 감소시켰습니다. 본 그림은 CEG를 사용하여 EOC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 eyes open 그리고 eyes close를 나타내고 있는데 왼쪽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10개의 채널 그리고 right에도 8개의 채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점과 이 점은 각각 그라운드와 레퍼런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읽는 순서는 이후에 PPT에도 나오겠지만 이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돌아갈수록 1번 채널부터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8, 9에서 left는 10 채널까지 있고 right는 그라운드랑 레퍼런스를 제외한 8채널만 존재합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초기 본 실험은 12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지만 한 명은 EEG 신호 손실을 초래하는 기술적 문제로 제외되었고 다른 한 명은 피치 편차톤을 개선하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총 10명의 데이터가 실험에 사용되었습니다. 남자 5명, 여자 5명으로 평균 나이는 29.9세였습니다. 채널은 왼쪽 8개, 오른쪽 8개, 총 16채널을 사용하였는데 아까 왼쪽 채널이 10개였는데 8개를 사용한 이유는 오른쪽과 같은 대응을 위해 그라운드와 레퍼런스에 대응하는 왼쪽의 전극들을 제외하고 측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실에 있는 CEGRID는 임피던스를 20kΩ로 설정한 뒤 실험을 진행시켰는데 본 실험에서는 임피던스를 30kΩ 이하로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신호 측정 장비는 엠브레인 트레인사의 스마팅 24채널 모바일 EEG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랩실에도 있는 장비로 돌아오는 프로젝트 학기에 사용될 장비와 동일합니다. 이외에도 소니 엑스페리아 Z1 스마트폰 그리고 삼성의 리니어 헤드폰을 사용하였습니다. 레스팅 EEG 데이터는 EOEC로 측정하였고 이후 오드블 패러다임으로 ERP를 측정하였습니다. 오드블 패러다임의 경우 62ms의 지속 시간에 600 그리고 900Hz 두 가지 톤을 제시하였습니다. 1초에 고정된 자극관 간격이 사용되었고 세션당 평균 860개의 자극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가자는 조용히 높은 목표음의 개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녹음 세션 내에서 자극 프레젠테이션이 2에서 4번 정도 무작위로 중단되었으며 참가자는 자동으로 계산된 대상 톤의 개수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본 실험은 아침과 오후 각 한 번씩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아침에 2개의 CEG-RID 장치를 장착하였고 실험을 진행한 후 장치를 그대로 착용한 채 일상생활을 보내다가 평균적으로 한 6시간 14분 후인 오후에 착용하고 있는 장치 그대로 실험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즉 실험자들의 EEG-RID 평균 착용 시간은 7에서 8시간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EOC 그리고 오드블 패러다임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오전의 실험과 반대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이 진행된 뒤 참가자들은 이 CEG-RID 장비 착용에 대한 불편점 및 피드백을 제공받았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EEG랩과 BCI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매틀랩을 사용하였습니다. EOEC 데이터의 경우 1Hz에서 0 이상 유한 임펄스 응답 필터로 하이패스 필터링 되었으며 0.5Hz에서 -6dB 컷오프, 필터 차수는 165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각 조건에 대해 1024개의 샘플링 랭스의 세그먼트 및 256개의 샘플 오버랩으로 해닝 윈도우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FFT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더블 패러다임의 경우 0.2Hz에서 20Hz의 유한 임펄스 응답으로 필터링 되었으며 -200ms에서 800ms까지의 f옥을 추출하고 기준선을 -200에서 0ms로 수정하였습니다. 실험을 진행할 때 높은 주파수의 개수를 세는 과정이 있었고 이 결과로 ERP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세션당 평균 79개의 타겟과 419개의 스탠다드 태스크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일 시도 EEG 분석은 BCI랩에서 구현된 LDA 분류를 사용하였습니다. 연속 데이터는 0.1에서 6Hz에서 필터링 되었고 f폭은 0에서 800ms로 추출되었으며 아티팩트가 있는 f폭은 폐기되었습니다. 각 클래스별 사용된 피처의 공간은 5개의 비연속 100ms 그리고 200에서 700ms의 평균 윈도우 및 16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총 80개의 기능이 생성되었습니다. 선형 분류기는 오전 데이터를 학습하여 오후 데이터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EEG 측정의 정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각 전극의 판별값을 계산하여 채널을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겼고 16회 반복할 때마다 최소 판별 채널을 버리고 오전 데이터에 대한 분류기 훈련을 반복한 후 역시 결과는 오후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EOEC의 경우 EEG 주파수 대역과 로그 대역을 정의하였습니다. 쌍을 이룬 t테스트에 제출된 검정값 이로 인해 16채널 곱하기 5개의 주파수 대역에 많은 수의 통계 테스트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페레노의 보정이 적용되었고 p-value는 0.000625 미만의 효과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ERP 분석은 오전, 오후 세션 및 타겟 스탠다드 조건 요인으로 구성된 2x2 아노바로 수행되었습니다. 동일 아노바 모델을 단일 시도 분류에 사용된 모든 채널 및 시간 저장소에 반복적으로 적용하였고 ERP 역시 본페레노의 보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데이터의 결과를 말하기 전에 모든 피험자들은 CEG-RID를 착용하여 아무 고통도 호소하지는 않았고 단 몇 명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CEG-RID의 가장자리가 뒤쪽 귓바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문제에 의해 생겼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초안 초기 임피던스는 16.47kΩ과 오후의 임피던스 16.31kΩ의 차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본 그림에서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이 EO 그리고 빨간색 라인이 EC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A는 모닝 세션 FFT 그리고 B는 오후에 측정한 EOEC의 FFT입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그 EC에서 그 알파 파워 대역이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쪽 그림은 이제 그 16채널 곱하기 5개의 주파수 대역의 시공간 CEG RID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인데 이 역시 이 가운데 전체 채널에서 가운데 알파 파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B와 C는 이제 오전 세션 그리고 오후 세션에서의 알파 대역의 변화가 상당한 채널만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가 오전 세션 그리고 C가 오후 세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RP입니다. 두 톤 모두 시작 후에 약 100ms에서 음의 편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청각 유발전이 N100의 구성 요소와 유사합니다.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여기 보시면 L1부터 L4 그리고 R1부터 R4에서 여기 밑에 P300의 변화가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선에서 이 밑으로는 극성 반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성 반전 패턴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역시 16채널 곱하기 0에서 800Hz 총 8개로 시공간 CEG RID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1에서 4채널 그리고 R1에서 4채널에서 P300의 값인 300에서 500ms의 값이 높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이제 짙은 회색 및 검은색으로 표시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테스트 재검사 신뢰도 결과이며 C는 그것의 이펙트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DA입니다. 각 피험자에 대한 선형 분류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80개의 피처를 사용하여 타겟과 스탠다드 테스트 간의 차이에 대해 훈련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하였듯이 분류기 훈련은 아침 데이터로 진행하였으며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림의 A는 각 테스트 간의 평균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은 70.34% 그리고 오후는 70.92%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B는 전체 피험자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가운데 검은 선 라인은 전체 피험자들의 평균 정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 보이시는 이 갈색 피험자는 16개 채널에서 분류 정확도가 80%대 웃도는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추가 채널 감소만으로도 분류 정확도가 여기서 크게 떨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귀에 위치한 전극들이 표준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에서 ERP를 기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CEG RID를 사용하며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하거나 방해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CEG RID는 더 나은 공간 샘플링을 제공하는 데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극 적용 시간은 전극에 직접 부착한 하이드로겔 멤브레인을 사용하여 더욱 줄일 수 있어 장기간에 걸친 임피던스를 더욱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한계점 역시 존재하는데 기존의 두피 측정 EEG와 비교하였을 때 CEG RID 기록에 존재하는 공간 정보의 양을 정확히 정량화하려면 미래의 동시 고밀도 EEG 및 CEG RID 연구가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안드로이드 OS는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지 않아 시간별 ERP 획득에 상당한 제한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CEG RID를 연구하여 보청기용 EEG 감지,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 그리고 수면 EEG 및 일상생활 설정 등의 이 기술에 대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